안녕하세요. 미술 대신 떠먹여주는 남자들 미대남의 법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학창시절 포스터 그려보셨죠? 아마 대부분 물을 아껴 쓰자, 남북통일, 학교폭력 그만과 같이 공익성을 띠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포스터라 하면 위아래로 글자를 적고 중앙에 그림을 넣는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스터는 깊은 역사와 재미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5분 미술 상식 포스터 편 지금 시작합니다. 포스터라는 말은 기둥을 뜻하는 포스트에서 유래했는데요. 광고물을 기둥에 붙이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포스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이면 위에 문자나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광고물을 의미하는데요.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메시지나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한 모든 조형물을 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했죠? 쉽게 말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인쇄물 들을 포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망쳐버린 노예를 공개 수배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람들이 많은 장소의 벽에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이를 최초의 포스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부족한 판, 로마의 타베라 등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제작한 형태의 초기 포스터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종이 포스터는 목판이 등장하며 나타나게 되는데요. 종교주의 시대에 접어들며 교회나 교황의 명령과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현재의 포스터처럼 광고 매체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인데요. 1858년 프랑스의 화가 쉐레는 석판을 이용하여 지옥의 올해라는 포스터를 인쇄합니다. 이것으로 현재와 비슷한 포스터의 시대가 열립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려지던 그림들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입체적인 명암법과 원근법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쉐레는 이런 관행을 깨고 글자와 그림은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간결하고 평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로트렉, 본나르, 쇠라와 같은 근대 미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요. 그들을 포스터 제작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과 상업이 발달했는데요. 때문에 서커스, 상품, 서적 등 다양한 광고도 함께 유행하면서 프랑스에서는 포스터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포스터는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글자와 화면 구성이 눈에 띄게 현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 1차 대전 때 군인을 모으거나 적을 경계하고 기밀을 유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제작되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포스터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포스터 제작은 화가의 부업이 아닌 전문 디자이너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사진과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포스터도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예전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이나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스터 디자이너들은 광고를 충실히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예술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포스터는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성을 달성하는 데에는 제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포스터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포스터는 쉽게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폴란드에서 제작된 포스터들은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종식 후 소련의 압력 아래 폴란드 노동자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1989년 대통령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40년간 이어집니다.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예술가들은 표현에 있어 많은 억압을 받게 되었죠. 독재 정권에서도 허용되는 그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정권 선전 포스터입니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독재 정권의 억압을 피해 포스터 속 그림에 자신의 작품 세계를 몰래 녹여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에서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포스터가 많이 생산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포스터를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포스터가 들어왔는데요. 초창기에는 인쇄 기술이 미숙했고 전문 디자이너가 없었기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할 만큼 우수한 포스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나라도 포스터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시대별로 포스터의 발전을 살펴볼까요?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이 있었던 만큼 전쟁 포스터들이 많이 생산되었고요.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경제개발 정책 선전 포스터와 각종 상품 포스터, 관광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한 포스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광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포스터들이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기업의 광고가 많아지면서 신문 광고와 함께 상품 포스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컬러 TV가 등장하고 국내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그래픽 산업 전반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올림픽위원회 내부에 디자인 전문위원회가 생겨 올림픽 공식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에 비해 포스터는 TV나 신문 광고에 밀려 아주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의 등장과 보급으로 인해 그래픽 디자인 분야는 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포스터 또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디자인 산업과 함께 포스터도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IPTV 등 영상 매체가 주요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포스터는 예전에 비해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연이나 콘서트, 관광이나 전시 등에서 포스터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포스터 하나에도 많은 시대와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제 길에서 포스터를 마주친다면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될 겁니다. 세상을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미대남이었습니다.